대전 초등생 살해교사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 을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재춘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 많이 접하셨을 건데, 자 가해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꽤 오랜 기간 받아왔다고 하잖아요. 먼저 정신과 전문 입장에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기분이 우울해지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자해나 자살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그렇지만 가끔 우울증에서도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네. 그 공격적인 행동이, 충동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외부로 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네. 뭐 사실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경우에 지금 정확한 병력이나 또 진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섣불리 우울증이 원인이다라고 이런 단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자기 파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가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든 뭐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어떤 폭력성이 외부로 향하는 건데, 그런 것도 우울증의 한 종류로 발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만, 네, 네. 그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이제 불만이나 네, 네. 또 원망, 또 자기가 뭔가 불공평하게 좀 대우받았다는 뭐 네, 이런 네, 여러 네.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쌓이면서 네,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바탕에 있을 때에는 네. 공격적인 그런 충동들이 외부를 향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가해 교사가 이제 흉기를 구입하는 것까지 이게 다 드러났는데,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서 이렇게 일종의 계획 범죄가 가능한 건가? 이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사실 궁금증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그 살펴보는 것을 좀 한 다음에 네, 네, 네. 판단을 해야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행동들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많지는 않죠. 조금 더 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울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칫 우울증 환자들에게 대해서 저희가 선입견을 갖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해서 강하죠. 예.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도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만 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분들이 그동안에도 많았는데, 이게 정신질환, 우울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네. 많아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우울증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치료를 더 많이 안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좀 심각해진다면 자살과 같은 이런 우울증의 후유증도 많아질 수 있고, 네. 또 사실 이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네. 우리 사회 속에서 뭐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네. 집중하지 못하고 네. 우울증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커진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교사들의 같은 경우에 지난 2023년인가요? 전교조 수사를 봤더니 전국 유초중고 교사의 한 63% 정도가, 63%면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자, 교사들의 유병률이 뭐 일반인의 4배에 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앓는 이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학교 현실에서 네. 교권이 상당히 약해지고 네, 네. 또 이
선생님들의 그 학생 지도에 대해서 네. 학부모들의 간섭 내지는 좀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사실이겠고요. 예. 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여건상 본인이 좀 아프더라도 네, 몸이 네.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더라도 조금 나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좀 휴식을 충분히 갖는 것이 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예전부터 네. 뭐 선생님의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든지 그랬죠. 예.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의 교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깍듯이 예를 그럴 갖춘다든지 수가-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들을 조금 더 살려서 네. 교사들을 좀 더 이렇게 우대하고 좀 네. 더 그 권위를 좀 세워주는 것들이 네. 필요하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좀 네. 올바른 그런 가치관과 그런 네. 인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와 동시에 또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뭐 특별한 뭐 묘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교육 당국에서 네. 선생님들을 좀 더 존중하고 네.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네. 특히 학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선생님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좀 더 갖춰지는 것들이 좀 네. 필요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쉴 수 있도록 네, 네. 좀 그것이 허용되는 분위기 네.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가진 다음에 이제 복귀할 때는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네. 충분히 복귀가 회복이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치 같은 것들도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이 선생님이 전문의 상담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소견에 따라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복직을 허가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참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뭐 같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로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정신과 의사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치료를 열심히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 동기를 계속 부여하고 네, 네. 그 동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좀 휴직을 했지만 네. 이제 빨리 좀 복귀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쉬지 않아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일 때에 정신과 의사가 그 의지를 꺾고서 네. 좀 복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복직을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또 치료도 계속 열심히 잘 받을 수 있는 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